자, 여기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와야 돼요. 99 뭐예요? 81이죠. 99단에 오듯이. 그럼 88에 뭐예요? 64. 자, 77에 뭐예요? 77에 49죠.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봐봐요. 기입등기. 기입등기 그럼 뭐예요? 새롭다, 새롭다. 보전, 설정, 이전, 내용에 따른 분류.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 등기부하고 뭐예요? 등기부하고 등기 분류, 등기 종류. 요거만 좀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하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저한테 맡겨주세요. 저한테 맡겨주면 수업만 이제 충실하게 들으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일단 앞으로 가야 되겠네요. 자, 몇 페이지가 나오냐면 자, 174페이지 2번을 보죠. 2번. 자, 2번은 빼고 왔을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등기의 기능입니다. 자, 기능에 따른 분류로서 기능 요거 기능은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역할이라고 써봐요. 역할. 자, 등기의 역할은 몇 개냐? 3개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거는 별표가 기초 중에 기초예요. 그래서 기능에 따른 분류.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기능에 따른 분류를 하려면 이렇게 우리가 잡아야 돼. 자, 그럼 봐봐요. 자,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계약이죠. 오늘 계약 몇 통 쓰고 왔어요? 근데 계약을 몇 통 쓰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한 통도 안 썼대요. 아니에요. 계약 많이 썼잖아요. 자, 봐봐요. 우리가 여기 학원하고 이제 수강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 한 통 썼잖아요. 집에 오실 때 버스 타고 왔죠. 그게 운송 계약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기본적으로 계약은 3-4통은 쓰고 왔어요. 오늘 저는 계약 몇 통을 썼느냐? 5통이나 썼어요. 담배가게 가서 담배 주세요. 그러니까 계약 벌써 썼잖아요. 소비대차 계약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거 계약을 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이게 필요하죠. 이거 봐요. 이게 청약이잖아요. 알았다, 뭐예요? 승낙이죠. 청약과 승낙의 합치를 가져오면 계약이 구성되죠. 계약이 구성되면 어때요? 자, 그러면 A가 B한테 집 팔기로 청약을 했어요. 사라 그랬더니 알았다. 청약을 했죠. 알았다. 그러면 이제 계약이 꾸려졌죠. 그러면 A는 B한테 무슨 등기해줘야 돼? 이전 등기해줄 효과가 발생하고 B는 잔금을 치러줄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좀 법리로 구성해야 돼. 그러면 계약을 툭 치면 뭐예요? 이게 법률 요건이에요. 법률 요건. 요거는 뭐예요? 그러면 법률 사실이 되는 거야. 법률 사실. 그러면 법률 사실이 꾸려지면 법률 요건이 형성되고 어떤 효과? 법률 효과라는 게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걸 자꾸 외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거꾸로 읽으면 돼요. 자, 법률 요건. 그 다음에 뭐예요? 법률 사실. 그 다음에 법률 효과. 그럼 거꾸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법률 사실이란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 이게 바로 법률 사실이 되죠. 그럼 법률 요건과 효과의 관계는 뭐냐?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가 되는 거예요. 결과. 그러면 법률 효과의 원인이 법률 요건이고 법률 요건의 결과가 바로 뭐예요? 법률 효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 효과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게 바로 득실 변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득실 변경이라는 것은 취득 변경 소멸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부자로 본지만 변동이라고 그래. 변동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그러면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의사표시라고 그래. 그러면 의사표시는 법률 요건이다. 어때요? X. 법률 사실이 되는 거야.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눈팅을 해요. 사자하고. 그러면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 되는 겁니다. 자, 계약은 그러면 법률 요건이네. 그럼 법률 요건을 우리가 따져봤더니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아, 법률행위가 있더라 이거예요. 자, 법률행위가 있는데 또 법률 규정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의사표시가 필요해. 그래서 의사표시. 그러면 의사표시 플러스 알파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법률행위는 곧 의사표시다. 어때요? X가 돼. 알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행위란 반드시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의사표시가 필요해. 그럼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로 하는 법률 요건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죠. 봐봐요. 자, 요 A라는 사람이 요 집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요 집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이거예요. 뭐예요? 매매하면 되겠죠. 근데 아버지가 잘 살면 어때요? 요거는 아버지가 잘 살면 상속을 받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집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매매가 있고 그 다음에 상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매매가 뭘까요? 이게 법률행위야. 법률행위.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법률 규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요.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들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의사표시 이외의 것을 뭐라고 그래? 법률 규정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법은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과, 그 다음에 뭐예요?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 이제 민법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민법 186조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서 등기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자, 그러면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민법 187조에 뭐라고 써놨냐면, 자,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자,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이렇게 써놨다라는 거예요.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이렇게. 그러면 자, 이제 봐봐요. 자, 매매는 무슨 행위? 법률행위죠. 그럼 매매는 뭐 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해? 등기. 그러면 상속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죠. 단, 뭐 하려면?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그래서 처분 요건주의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러면 등기는, 그러면 187조의 논점은 뭐예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죠. 그럼 물권 변동 시점이 중요하다. 그러면 상속은 뭐예요? 상속은 그러면 물권 변동 시점이 언제일까요? 아버지 사망 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186조, 187조의 기준은 뭐예요? 바로 요거네. 요거. 의사표시네.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으면 몇 조로 간다? 186조. 없으면 187조로 간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6조와 7조를 다 외웠네요. 자, 읽어봐요. 몇 조죠? 정여. 정여는 몇 조로 갈까요? 186조로 가겠죠. 왜냐하면 정여는 뭐예요? 계약이거든. 그럼 정여는 몇 조? 186조.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하네. 자, 그럼 국가가 수용을 합니다. 당사자 의사표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수용은 몇 조로 가요? 187조. 수용은 그러면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이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86조와 187조의 관계를 우리가 바꿔요.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갑이 소유권자예요. 갑이 소유권자. 갑 토지의 을이 뭐예요? 을이라는 사람이 20년 자주 평온 공연하게 했어요. 그러면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을이 취득하죠. 이게 무슨 취득시효예요? 이게 점유의 취득시효야. 자, 점유의 취득시효는 가만히 보니까 취득시효는 의사표시가 없거든. 그러면 점유의 취득시효는 187조로 가야 돼요. 원칙은. 근데 취득시효는 뭐냐면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성격시켜주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이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는 그러면 자, 취득하려면 등기가 돼요.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는 자, 그러면 점유 20년 자주 평온 공연하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어때요? X죠. 점유 취득시효는 취득하려면 등기가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점유 취득시효는 그러면 187조 유일한 A 조항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점유 취득시효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는 187조 A 조항으로서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이런 논리가 하나 성립이 되고요. 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여기 봐봐요. 또 하나 이제 임차권이라는 게 있어. 자,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이죠. 그러면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성립돼. 근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임차권이 뭐에 등기되면 성질이 변형을 가져와요. 그래서 물건화되는 성질을 가져와요. 그러면 채권이 물건으로 뭐 했죠? 자, 작용을 했어요. 작용. 그래서 작용의 변경이다라는 말을 써주게 되고, 이때 등기는 그러면 뭐다? 계기는 힘. 무슨 역이다? 대항력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봐봐요. 그러면 이제, 자, 이게 이제 머릿속을 다시 재정리합니다. 자, 등기의 역할은 몇 개예요? 3개죠. 그러면 첫 번째 역할. 바로 186조의 등기 역할이 있고, 187조의 등기 역할이 있고, 세 번째, 대항요건조의 등기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86조와 187조의 차이는 당사자 의사표시야. 근데 점유취득시효는 187조의 유일한 무슨 조항이다? A 조항이야.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자, 기본서로 가지고 정리를 해보죠. 자, 이번에 효력 발생 요건주의 몇 조죠? 186조. 줄 한번 쳐놓을까요?
자, 부동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효력 발생 요건주의고, 자, 생긴다. 그래서 승인 요건주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 먼저 가죠. 4번. 자, 처분 요건으로서 민법 몇 조죠? 187조네요. 187조는 상속, 공영준수 판결. 요 판결이 논점이에요. 판결. 이 판결을 형광펜 쳐놓고, 자, 판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요거 좀 정리하셔야 돼요.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을까요? 세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판사가 똑똑하더라도 결론은 세 개밖에 못 내립니다. 자, 이행하라. 그래서 이행 판결. 이행하라. 그러면 무효 취지임을 확인해준다. 확인 판결. 그 다음에 어떤 권리가 형성된다. 그래서 형성 판결이 돼요. 그럼 방망이 몇 번 두드리죠? 3번. 그래서 읽어봐요. 어란스럽죠. 확정 판결의 종류. 근데 자꾸 판결의 종류를 여쭤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행 판결, 확정 판결. 확정 판결이 아니라 확인 판결이라니까. 그럼 무슨 판결이죠? 형성 판결.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무슨 판결이에요? 확정 판결이에요. 그러면 확정 판결의 종류는 무슨 판결이 있다? 이행, 확인, 형성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행 판결은 그러면 자, 이행 판결은 186조로 갈까요? 7조로 갈까요? 6조로 가요. 186조. 봐봐요. 이행 판결은 당사자 의사 표시가 있는데 이행을 안 하니까 이행 판결을 받거든. 그러면 이행 판결이 이미 당사자 의사 표시가 있어요. 몇 조죠? 186조 판결이에요. 자, 이번에는 확인 판결은 봐봐요. 당사자 의사 표시가 있는데 확인을 해주는 거거든. 그러면 186조로 가네. 형성 판결에는 권리자를 누가 법원이 형성을 해주잖아. 그러면 요거는 몇 조로 가죠? 187조 판결이야. 근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 형성 판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 뭘까요? 이게 공유물 분할 판결이야. 그래서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이 엄청난 막중한 판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그래서 여기에 별표가 3개짜리가 되거든. 공유물 분할 판결. 자, 그럼 봐봐요. 자, 그러면 187조 판결. 요때 판결은 무슨 판결일까요? 형성 판결을 지칭한다는 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숙지하죠. 이행 판결은 몇 조? 186조. 확인 판결은 186조. 형성 판결은 187조.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이 대표적인 형성 판결이 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시험 범위 안에서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요거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어때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해야 물건 변동이 발생한다. OX, X죠. 여기에 언제 출제되느냐? 민법 26차 때 우리가 2.5점짜리예요.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야.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기초 세력을 강화해야 되겠죠. 자, 판결의 종류는 세 종류.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그럼 이행 판결은 몇 조? 186조. 확인 판결은 186조. 형성 판결은 몇 조다? 187조. 즉 공유물 분할 판결이 대표 선수가 돼요. 그러면 이제 시험에 15회 때 어려운 거 한번 봐봐요. 이행 판결은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물건 변동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 187조 판결, 요 판결은 형성 판결만을 지칭한다라는 거. 자,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포인트가 처분 요건주의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174페이지 대항요건주의. 그래서 이제 임차권. 자, 임차권 하나 줄 거놓고 나머지는 이제 계속 설명이 될 거예요. 그럼 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개기는 힘. 무슨 역이다? 대항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지워봤어요. 자, 그럼 봐봐요. 자기가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돼. 기능에 따라 물들어서. 자, 186조와 두 번째 187조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항요건주의 등기. 자, 186조는 등기한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187조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여기에 대해서 186조와 187조의 기준은 뭐예요? 당사자 의사 표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 의사 표시가 있으면 몇 조? 186조. 없으면 187조. 그럼 여기에 대한 유일한 A조항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점유 취득시효. 임차권은 판매권으로서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무슨 요건? 대항요건주의 등기. 이렇게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런 의미를 하나 잡아놓고, 그러면 개처처력,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 세 종류. 이행 판결, 하kim 판결, 형성 판결. 이행 판결은 몇 조? 두지만 186조. 하kim 판결은 186조. 형성 판결은 187조. 187조 판결은 무슨 판결을 지칭한다? 형성 판결. 아마 형성 판결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공임을 분할 판결. 이렇게까지는 자기가 그냥, 나머지는 이제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활용해 먹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활용해 먹어봐요. 자, 그러면 이제 법정지향권에 대한 취득. 그러면 법정지향권은 여기 봐봐요. 무슨 규정이죠? 법률 규정이죠. 그러면 요거는 몇 조로 가죠? 187조로 가네. 자, 법정지향권에 대한 취득. 취득에 대한 처분이죠. 이때는 등기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민법하고 약간 차이가 나타나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법정지향권 여기서만까지만 나오는데 우리 민법은 약간 이제 살이 붙어요. 잠정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럴 때 요거 실수가 많이 나요. 그럼 법정지향권의 취득, 요거는 등기를 요하지 않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처분. 이때는 등기를 요하거든. 186조는 뭐예요?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러니까 요거만 좀만 조심해 두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86조와 7조의 관계, 이제 매년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6조, 7조의 관계, 대항요건주의 관계, 요거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몇 페이지로 가냐면 이제 179페이지로 가봐요. 자, 등기할 사항, 등기사항이 있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년 또 하나 출제가 돼요. 거기 봐봐요. N 위에다 기초공사를 할 게 있어요. 자, 나중에 실체법상에 등기할 사항이 뭐고, 맨 위에다 한번 써봐요. 실체법상에 등기할 사항이 뭐고, 절차법상에 등기할 사항이 이게 뭔지를 몰라요, 나중에.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음표를 붙여봤어요. 너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뭐라고 써놨죠?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야. 뭐 절차법상의 등기사항 너 뭔지 아니? 그러면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이거부터 단단히 기초체력을 강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적 요소니까 이렇게 해와야 돼요.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요.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은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럼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이 나타나죠. 이걸 가로로 쳐봐요. 등기를 요하는 사항이거든. 그러면 등기를 반드시 요하는 사항은 뭐가 있느냐? 민법 186조 사유와 조금 전에 배웠던 뭐예요? 점유 취득시효야. 그러면 저 186조 사유와 점유 취득시효는 등기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서 뭐예요?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이라고 해요. 자,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조금 전에 배웠네요. 자,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뭐냐? 바로 요거는 임차권.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채권이죠. 그러면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면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지. 그래서 임차권은 뭐예요? 읽어봐요.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대표적으로 이걸 등기 능력이라고 그래. 등기 능력.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등기 능력 하는 게 바로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야. 그러면 임차권은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이다.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흔들리면 안 돼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희가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은 뭐냐?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186조 점유취득시용.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앞으로 이제 제가 등기 능력 이런 말을 쓰게 돼요. 그럼 저희가 그러면 요 관계를 하나 이렇게 따잖아요. 이렇게. 요 관계의 판관계가 형성이 돼요. 자, 그러면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곧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다. 맞습니다. 그러면 실체법상의 등기사항과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반드시 일치한다. 어때? X. 범위가 어디가 넓다?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야. 그래서 참 이게 자, 이걸 이해를 못한 사람이 많아요. 봐봐요. 자, 우리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민법에서는 무슨 능력이라고 배워요? 읽어봐요. 권리능력, 어사능력, 행위능력이야. 자, 권리능력이 있으면 어사능력이 있다. 어때요? X죠. 이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어사능력이 있으면 행위능력이 있다. 어때요? X가 되죠. 그런데 행위능력이 있으면 언제나 어사능력이 있다. 맞죠? 어사능력이 있으면 언제나 권리능력이 있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일 큰 싸우지가 뭐예요? 권리능력. 그 다음에 뭐예요? 어사능력, 행위능력이에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아주 문제를 풀 때 요긴하게 써먹을 때가 있어요. 그럼 봐봐요. 자, 그럼 뭐 봐봐요. 자, 민법 117조에 대리는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럼 반대해서가 뭐예요? 대리는 적어도 무슨 능력? 의사 능력만 갖추면 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과거에 출제된 지문 보죠. 어때요?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어때? X. 대리인이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미성년자는 무슨 능력은 있어요? 의사 능력은 있잖아. 무슨 행위는 없죠? 행위 능력은 없지만. 그래서 미성년자를 대표적인 제한 능력자라고 부르죠. 그럼 결론적으로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다. 그럼 결론적으로 대리인은 적어도 무슨 능력만 갖춰주면 돼요? 의사 능력만 갖춰줘. 이게 22회 때 출제된 문제야. 등기법에서도 우리가 요 비슷한 지문이 출제가 됐고요. 그러면 요 관계. 그러면 봐봐요. 요거는 공짜가 없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공짜를 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186조 점유취득시효. 요 두 개는 반드시 등기를 요하는 사항이거든. 그럼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무슨 능력이다? 등기 능력.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의 부분을 한번 볼까요?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그러면 등기 능력이란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하는 일을 등기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항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거기 실체법상의 등기사항 2번으로 가볼까요?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즉 등기를 하지 않으면 사법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186조와 무슨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나머지 대해서는 내버려둬요. 나중에 우리가 한번 볼 거고. 자, 지정을 한번 넘겨보실래요? 자, 5번에 갑니다. 5번에 뭐가 나오죠? 판결이 나오죠. 그럼 판결은 무슨 판결이 있어요? 밑에 박스로 가봐요. 무슨 판결? 형성 판결, 이행 판결, 확인 판결이야. 형성 판결은 몇 조 판결이라고 그랬어요? 187조. 이행 판결은 186조. 확인 판결도 186조로 갑니다. 그러면 자, 187조 판결을 무슨 판결이라고 그래? 자, 공유물 분할 판결. 꼭 기억해 주셔야 돼. 거기 있죠. 공유물 분할 판결은 우리 등기법에서 하이라이트야, 얘. 예, 공유물 분할 판결은 애를 두 개를 끌고 다녀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오른쪽 가면 가로 6번에 뭐가 나오죠? 경매가 나오죠. 경매는 몇 조로 가요? 187조로 가죠.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가로 7번에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감 변동이 있어요. 자, 그 옆에다가, 자, 전 강의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요걸 하나 써봐요. 기존 수강생은 다 써놨어요. 자, 186조 7조 3과 관련돼서 물건의 소멸, 공통 소멸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거기 여백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이렇게 잘라서 읽어요. 멸포, 소공, 혼몰. 자꾸 회화나야 돼. 작년에 민법에서 우리가 또 재작년에 출제됐고요. 자, 물건의 공통 소멸 사유는 뭐냐? 멸, 실, 포기, 소멸시험, 공용징수, 혼동. 이게 바로 몰수가 돼. 몰수. 자, 그러면 물건의 공통 소멸 사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요거 꼭 머릿속에 완전 이거는 공짜가 없어요. 자, 이거 보자. 멸포, 소공, 혼몰. 멸포, 소공, 혼몰. 그럼 멸이 뭐라고요? 멸실. 멸실은 옆에다 써놔요. 이거는 법률 규정이네. 자, 포기는 법률 행위입니다. 법률 행위. 자, 소멸시효 법률 규정이네요. 자, 공용징수 법률 규정, 혼동 법률 규정, 몰수 법률 규정. 벌써 이제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읽나 봅시다.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187조. 벌써 안 해요. 자, 포기는 무슨 행위? 186조네. 자, 요거는 187조 사이에요. 187조, 187조, 187조.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민법을 논하면 이걸 등기법을 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건의 공통소멸사유 오늘 반드시 잡아야 돼. 멸포, 소공, 혼몰. 멸포, 소공, 혼몰. 자, 기정소환서는 이제 굳히기 작전 들어가야 되고요.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이제 멸포, 소공, 혼몰 이렇게 잡아야 돼. 근데 이게 가장 어려워요. 봐봐요. 이 문제가 나오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다음 봐봐요. 다음 중 물건의 공통 소멸사유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오면 봐봐요. 1. 멸실, 포기. 4. 소멸시효, 공용징수, 혼동, 몰수라고 잡아왔어요. 정답은 2번. 2번은 뭐예요? 포기죠. 포기. 포기는 무슨 행위죠? 법률행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나중에. 자, 그러면 법률행위와 관련돼서 포기 여기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옆에다 하나 더 추가해요.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래서 이것도 자주 출제되니까 이것도 이렇게 외워둬야 돼. 유죄포, 유죄포. 그러니까 유언유전, 유언유정, 재단법인 설립행위, 포기. 그러면 이거는 대표적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돼요. 그래서 유죄포 이렇게 외워줘야 돼요. 자,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죄포. 그런데 여기서 불만이 있어요. 자,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무효. 무효. 무효가 뭐예요? 무효. 근데 대부분 10명 중에 9분들은요, 무효가 무효지, 이렇게 한다고. 자, 무효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이에요. 이게 기초적인 의미를 갈고 닦아야 나중에 뭔가 내공이 생긴다니까. 자, 그러면 무효란 이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무효란 성립 요건을 갖췄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 뭐예요? 그게 무효야. 성립 요건은 뭐가 있죠?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를 갖추었으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그걸 뭐라고 그래? 무효라고 그러는 거야. 무효. 자, 그럼 무효 보면 취소는 뭘까요? 취소는. 일단 취소는 법률 효과는 발생하나. 자, 취소권자가 뭐예요? 취소권자가 취소함으로써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 이게 뭐예요? 취소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취소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취소하려면 봐봐요. 취소. 그럼 상대방이 없는데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봐봐요.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해제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요 세 개는 반드시 좀 외우더라고요. 유죄포. 그러면 자 이제 우리끼리 이제 다시 한번 잡아봅시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실제 법상 등기할 사항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186조와 점유취득시효.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무슨 능력? 등기 영역. 물건의 소멸, 내공을 쌓아야 돼요. 멸포, 소공, 혼몰 이렇게 잡아야 되고요. 그럼 여기는 무슨 행위? 법률 규정, 법률행위, 법률 규정이 돼요. 그럼 187조, 186조, 187조 사유가 돼요.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읽어봐요. 유죄포. 요거만 우리가 자꾸 요거는 기초는 우리가 닦아야 돼요. 계속 닦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의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자 진정한 강사라면 요걸 외울 때까지 집에 안 보내줘야 돼. 집에야 돼. 봐봐요. 멸포, 소공, 혼몰. 멸실, 포기, 소멸시효, 공용징수, 혼동, 몰수. 항상 요 혼동과 관련돼서는 독자적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해 줘야 돼요. 별표가 3개짜리야. 그러면 혼동과 관련돼서 그러면 요건 이제 설명을 다시 할 거고.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죄포. 그러면 선생님 혼동을 그러면 어디에다 써먹으려고 그럽니까? 자 봐봐요. 이제 내공을 쌓아야 돼요. 자, 등기법에서 봐봐요. 혼동이 한 말소, 단독일까요? 공동일까요? 자, 그럼 봐봐요. 말소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권리죠. 그러면 요거 말소로 본다면 공동신청이야. 근데 말소가 요거 포인트가 아니라 이게 포인트거든. 혼동이 한 말소거든. 그러면 혼동이 뭔지를 알아야 이제 단독 신청인지 공동 신청인지 끌고 나갈 수가 있죠. 한번 봐봐요. 아주 간단해. 자, 읽어봐야 돼. 이렇게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 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세권을 설정해 놨다. 이 사람은 뭐예요? 전세권자.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가 돼. 근데 이 사람이 요 집을, A집을 사버려서 그러면 소유권하고 전세권이 두 개의 권리가 존재하고 있거든. 그러면 이때 전세권이 커요? 소유권이 커요? 소유권. 그러면 이때 전세권은 사라지거든. 이게 바로 혼동이라는 거야. 혼동이라는 건 봐봐요. 이때 전세권이 사라지면서 어사 표시해요? 아니죠. 그러면 혼동은 뭐예요? 그래서 아까 무슨 규정? 법률 규정. 몇 조다? 187조. 혼동은 등기와 물건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 이렇게 이제 빠져나. 자, 또 하나 여기 봐봐요. 그러면 혼동이 한 말소는 뭐예요? B가 신청해야 되겠죠. 그러면 혼동이 한 말소는 공동 신청이 안 한다. 어때? X. 무슨 신청이죠? 단독 신청이 돼. 그러니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혼동이 한 말소를 외울 때 이거 한번 잡아봐요. 이거 한번 이렇게 혼동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봤어요. 읽어봐요. 혼동. 그래서 혼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혼동이에요. 그러면 혼동이 한 말소는 단독, 공동, 단독. 아주 간단하게 해결해 갈 수 있어요. 그러면 혼동이라는 일단 개념은 우리가 잡아놓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혼동은 민법에서도 사례 문제로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등기법에서도 186조 사유냐, 7조 사유냐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혼동이죠. 자, 읽어봐요. 내공이 좀 쌓이는지 봅시다. 자, 점유권, 배타성이 있어, 없어? 점유권은 배타성이 없어.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점유권은 등기 능력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럼 생각을 해봐요. 점유권은 소유권을 배척하지는 않는 거야. 그러면 점유권은 모든 이하도 월드야, 이하도 월드. 그러면 점유권하고 소유권은 친구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결론은. 자, 그러면 이제 수학적으로 표시해도 나와요. 봐봐요. 자, 점유권은 뭐예요? 점유 권능이야. 점유. 자, 소유권은 뭐예요? 사용. 그 다음에 수익. 그 다음에 처분이야. 제가 그러면 옛날에 수학 선생이었으니까 여기 봐봐요. 여기 교집합이야. 그러면 교집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쌍둥이가 없잖아. 점유, 사용, 수익, 처분 없죠. 무슨 집합? 공집합이잖아. 그러면 점유권하고 소유권은 혼동으로 그래서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자, 소유권 봐봐요. 소유권은 뭐예요? 읽어봐요. 사용, 수익, 처분. 그러면 그러면 전세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전세권은 뭐예요? 읽어봐요. 사용, 수익이죠. 그러면 교집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전세권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소유권만 남는 거야. 이게 그러면 여기에 사라지는 걸 뭐라 그래? 혼동이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 191조 3항에는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점유권과 관련돼서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봐봐요. 작년에 2.5점짜리 봐봐요. 자, 소유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니까 이 지문을 자, 봐봐요. 작년에 갑자기 이런 지문이 하나 나왔어요. 봐봐요. 민법 문제입니다.
자, 뭐라고 써놨어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없는 자는. 봐봐요. 선이 뭐예요? 읽어봐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그럼 여기 밑에 봐봐요. 그 밑에 4번에 소유권이 있었네. 봐봐요. 소유권은 뭐예요? 읽어봐요.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 소유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책을 밟을 수도 있고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잠정 선관주의 의무가 없는 자를 골라라. 무슨 권자? 소유권자. 소유권은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단순한 문제지만 소유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소유권이라는 것은 211조에 사용수익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소유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찢어버릴 수도 있고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는 할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소유권은 그러면 사용수익 처분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1등이야 2등이야? 1등. 그러니까 가꾸에 기록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가꾸는 무슨 건이에요? 읽어봐. 소유권. 소유권은 뭐예요? 가꾸라는 거야. 가꾸. 그러면 소유권을 주자로 원체 뭐예요? 권리죠. 그러면 권리라는 것은 탈세 탈법이 남말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우리 가꾸는 며칠의 등기를 강제해? 60일. 어디에서? 특별조치법에서. 그렇게 연결해요. 그러니까 지금 등기법은 뭡니까? 자꾸 수업을 들어가면서 감각으로 익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칠판을 지우기 전에, 자, 물건의 소멸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놔야 돼. 멸포, 소공, 혼몰. 멸포, 소공, 혼몰. 제가 요거 수업 끝나면 어떤지 아세요? 잠꼬대를 해요. 멸포, 소공, 혼몰. 이렇게 해요. 문제 풀릴 때는, 문제 풀이할 때, 칠판할 때는 또 뭐예요? 문제를 하도 풀으니까, 뭐, 이것도 못 풀어! 그런데요. 그런데, 잠꼬대로 한대요. 잠꼬대로. OX 문제 풀 때는 O냐, X냐 자꾸 물어본대요. 그 정도로 거의 직업병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로. 자, 그러면 읽어봐요. 멸포, 소공, 혼몰. 자, 법률 규정, 법률행위, 법률 규정, 법률 규정, 법률 규정, 법률 규정. 자, 포기는 뭐예요? 법률행위로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죄포. 이렇게 잡아야 돼. 자, 그럼 그 밑에 이제 가로 8번은 별표 3개죠. 점유 취득시효야. 점유 취득시효는 자, 187조의 유일한 A조항이야.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는 이렇게 자기가 이제 뭐에 잡아둬야죠. 자,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는 자, 187조의 유일한 예외 조항이야. 187조의 유일한 예외조항. 예외 조항이야. 예외라는 소리입니다. 예외.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글씨를 읽을 때, 요 취득 밑에다 등기라고 써놔요. 등기.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자, 점유 밑에는 점유 개시시로 소급한다.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는 무슨 효가 있다? 소급효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제 점유 취득시효는 이제 내공을 쌓아야 돼. 점유 취득시효는 187조의 유일한 A조항이고, 자, 점유하면 뭐예요? 소급효. 점유 개시시로 소급한다라는 겁니다.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와 관련돼서 3월달 기타 다른 학원에 모의고사 엄청나게 출제됐어요. 다음 중 등기를 요하는 것을 골라라. 점유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는 187조의 유일한 무슨 조항이다? 예외 조항이다.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그러면 3번에 뭐라고 나와있죠?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 찾았어요?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 그러면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아까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할 수 있는 규정.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그러니까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있죠. 그럼 절차법상 등기사항 그 옆에다 하나 써놔요. 오늘 또 기초공사를 한번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자, 우리 등기법은 절차법상 권리변동으로서 그래서 보설, 이변, 처소라고 써요. 절차법상 등기사항에서 보설, 이변, 처소, 보설, 이변, 처소, 보설, 이변, 처소. 자, 우리 등기법의 핵심 지문들이에요. 핵심 지문들. 그래서 보설, 이변, 처소. 그럼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이제 첫 번째 보. 그래서 이제 보존으로 가봐요. 자, 보존이라는 것은 뭐냐? 보존이라는 것은 이렇게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가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것. 처음으로 개설하는 것. 이게 보존 등기야. 저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것. 이게 보존 등기야. 앞으로 보존 그러면 가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것. 그러면 여기 봐봐요.
처음이죠. 그러니까 아까 무슨 등기다? 기입 등기다. 이제 연결되기 시작하죠. 자, 가꾸는 뭐예요? 소유권이죠. 그러면 가꾸를 최초로 개설할 때는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쓰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은 보존은 소유권에 한한다. 맞는 문장이. 가꾸를 처음으로 쓸 때는 보존이라고 써요. 그럼 보존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별표가 5개짜리야. 무조건 출제가 되는 거야. 왜? 모든 등기 출발점이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거든. 그러니까 매년 나와 보존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는. 그럼 저희가 보존 그러면 가꾸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자, 그러면 두 번째 거기 밑에 뭐라고 나와 있죠? 자, 설정이네. 그러면 설정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써놔요. 밑 내용 생각하지 말고. 자,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 창설 무슨 등기? 기입 등기네. 새롭다.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를 뭐라고 그래? 이제 민법에서 배웠으니까 이제 제한물권이라고 그러네. 제한물권은 뭐가 붙어? 그래서 설정이 붙어. 그래서 지상권을 설정한다. 지역권을 설정한다. 전세권을 설정한다. 앞으로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이제 주체가 헷갈릴 수가 없죠. A가 B한테 이렇게 전세권을 설정해줬어요. 그럼 누가 설정을 해줬어요? A가 B한테. 그럼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 이 사람은 전세권자. 옛날에 이제 김포에 어떤 누님이 있었어요. 자, 숙대 출신인가 봐요. 나이도 많으신 분이 숙대 출신이면 그 당시에 불로 좋아했겠죠. 근데 김포 누님이 봐봐요. 맨날 요거만 나오면 헷갈려. 요 사람이 전세권자, 요 사람이 전세권 설정자. 그 사람은 보부분 설정이라는 개념 자체를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설정이라는 것은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죠. 그럼 얘가 얘한테 설정을 해줬으니까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가. 그러면 A가 B한테 저당권을 설정해줬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뭐죠?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26회도로 가볼까요? 저당권 설정은 이전적 승계다. 어때? X가 되죠. 저당권 설정은 무슨 승계다? 설정적 승계라고 그러는 거야. 자, 그러면 설정이라는 개념을 완벽하게 잡아놔야 돼요.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전이네요. 이전은 옆에다 써요. 주체의 변동이라고 써요. 자, 주체의 변동. 자, 주체가 변동하는 거. 그럼 주체가 변동한다는 건 인이 바뀌는 거야. 인이 바뀐다는 것은 자연인 법인이 바뀌는 거예요. 자연인 법인이 바뀌면 그때는 이전 등기라고 그러는 거야. 이전.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죠. 자, 변경 등기는 객체의 변동이라고 그래. 객체의 변동. 객체의 변동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권리 내용 변동이에요. 권리 내용 변동이에요. 자, 객체가 변경하면 변경 등기라고 쓰는 거야. 변경 등기. 그래서 변경.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자, 처분의 제한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별표 3개짜리입니다. 별표 3개짜리로서 잘 해놔야 돼요. 자, 처분의 제한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자, 특약 X라고 써요. 특약으로 정할 수 없어요. 자, 계약으로 정할 수도 없고요. 반드시 처분의 제한은 법률 규정이 있어야 돼. 법률 규정이. 그래서 대표 선수가 2개가 있어요. 가압류와 가처분. 그러면 가압류와 가처분. 여기는 한 분 빼고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뭐예요? 가압류, 가처분의 차이점도 모르고 가압류, 가처분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가압류는 뭘까요? 가압류는 비보존 권리가 써요. 이거는 검전이야, 검전. 자, 가처분은 검전 이해 권리가 돼요. 검전 이해 권리가 돼요. 그럼 만약에, 자, 검전이에요.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1억을 꿔줘서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 그때는 가압류할까요? 가처분할까요? 그때는 가압류를 하는 거야. 그러면 검전 이해 권리는 뭐예요? 가처분. 자, 하나 더 배웠으니까 가압류, 가처분은 법원으로 가. 그래서 무슨 등기? 자, 촉탁 등기로 이루어집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촉탁이야. 촉탁. 명령 등기가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6번째는 소멸이네요. 그래서 소멸. 소멸은 큰 문제가 없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 등기법을 볼 때 핵심 단어들이에요.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하도 안 해오니까 이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읽어봐요. 보설, 이변, 처속. 여기에서 매년 출제되는 거.
보전과 처분의 제한 반드시 우리가 잡아두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열려야 책을 읽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4번은 양자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고 우리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동그라미 3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따라서. 자, 절차법상의 등기사항과 실체법상의 등기사항보다 그 범위가 넓다. 어디가 넓죠? 절차법상의 등기사항. 아까 요 관계를 우리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요 실체법의 등기사항과 절차법상의 등기사항.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다. 맞아요.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이다. 어때요? X가 돼.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 오늘 목표는 거기까지였었습니다. 자, 다음 주에 2번부터 이제 등기할 수 있는 물건. 이거는 또 반복이 돼요. 자, 오늘 문제 한번 보시죠. 자, 해설이 있지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그러면 이제 등기관 1번에 등기관이 등기를 신청을 수리하고 나아가 등기 필정보를 통지한 경우라도 등기관의 가실 등으로 인해서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등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오케이. 자, 부동산의 판매권, 임차권 줄 서나봐요. 임차권. 임차권은 뭐예요? 채권이 물건이. 채권,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무슨 역이다? 대항력이 생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등기와 물권 변동 관계 줄 서놓으세요. 등기와 물권 변동 관계는 대항요건주의가 아니야. 우리나라는 뭐야? 선임요건주의지. 몇 조다? 186조와 관련된 거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네. 자, 4번은 등기부 줄 서놔봐요. 그러면 저 뒤에 편성이라는 단어가 보여야 돼.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 자, 등기 기록이라는 줄 서놔봐요. 그러면 어디가 보여야 돼? 등기 정보 자료.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우리 이제 복습을 이렇게 이제 한번 보죠. 자, 그럼 2번 위에다가 한번 써볼래요? 무슨 식이에요? 자, 이렇게 써놔봐요. 자, 접수 시기. 자, 그 다음에 효력 발생 시기. 효력 발생 시기. 그 다음에 완료 시기가 있죠. 자, 여기에서 접수 시기는 뭐라고 우리 전주에 배웠죠? 저장된 때. 자, 효력 발생 시기는 뭐죠? 접수한 때. 접수한 때. 자, 완료 시기는 뭐예요? 교합한 때. 교합한 때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몇 번이에요? 자, 두 번째 칸. 요거죠. 접수한 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2번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접수 시기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뭐다? 교합한 때. 그러면 4번으로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자, 4번.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를 읽어봐요. 기록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어때? X. 기록한 때가 아니라 뭐예요? 접수한 때죠. 그래서 문제 2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요 4번과 관련돼서는 아주 중요한 지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요번에 딴하고 모의고사 다 출제됐어요. 3월달 모의고사에. 자, 그러면 접수 시기 뭐 할 때?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할 때, 완료 시기 뭐 할 때? 교합한 때. 그러면 2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자, 3번은 그러면 등기 종류. 요거는 기회를 한번 줄게요. 이거는 오늘 반드시 알고 가야 돼. 자기 힘으로 풀 줄 알아야 돼. 문제 3번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 얼마나 열심히 배웠는지 테스트 한번 해봐요. 문제 3번은. 자, 됐어요? 그러면 1번은 왜 틀렸어요? 원시적이니까 뭐예요? 변경 등기가 아니라 경정 등기겠죠. 자, 2번은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가 부적법 말소 회복 등기 맞네요.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네요. 그러면 3번은 왜 틀렸어요? 일부가 빠져야 되겠죠. 일부 요거 빠져야 되겠죠. 자, 4번은 건물의 일부가 멸실될 때 일부 멸실 등기가 아니죠. 변경 등기네.
자, 가등기에서 번등기하면 물건 변동이 혈액이 가등기할 대로 소급한다. 물건적 혈액이 소급하는 게 아니라 뭐가 소급한다? 순위가 소급한다라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를 보존하는 거야. 그래서 물건적 혈액이 소급하는 게 아니라 뭘까? 순위가 소급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5번 지문도 참 초보자들이 힘들어하죠. 그러면 등기의 종류 이렇게 출제돼요. 그러니까 외워야 돼, 기본적으로.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됩니다. 자, 4번은 부기등기 별표 5개 넣으세요. 자, 이제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자, 부기등기 형식으로 행하는 등기가 하니까 일반의 특약 동그라미. 자, 특약은 우리 법률 규정에 부기등기 하라고 그래서 부기등기라고 써요. 자, 그러면 이번에 전전세야, 전전세야, 전세야. 전전세, 그러니까 부기등기. 자, 3번에 저당권 줄쳐놔봐요. 저당권 앞에 뭐가 붙었어? 저당권 앞에 지상권이 붙었죠. 즉, 부기등기네. 자, 가처분 등기 줄쳐놔봐요. 가처분 등기. 거기서부터 먼저 따져. 맨 앞으로 가봐요. 뭐가 붙었죠? 소유권. 그러니까 그때는 주등기가 되는 거네. 정답은 4번이 되네. 자, 5번 지문은 변경부터 차례로 따라가요. 변경 동그라미. 자, 변경. 앞에 저당권 줄쳐놔봐요. 저당권을 권리로 고쳐봐요. 권리.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네. 그럼 앞으로 가보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얻었대, 안 얻었대? 얻었대.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 요즘 부기등기가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남만 의문력을 하지 말고 참 재밌어요. 부기등기 자체가. 자, 그러면 5번 가서 한 번 더 연습하죠. 자, 등기명인이 개명한 경우 변경등기. 변경 동그라미. 변경 앞에 등기명인 줄쳐놔봐요. 그러면 P7갑을 P1000도로 개명하는 등기. 그래서 언제나 부기등기야. 가로 열고 언제나 써놓으세요. 언제나 부기등기야. 자, 이번에 언제나 부기등기고요. 자, 이번엔 거기 약정이라는 걸 동그라미 쳐놔요. 약정. 부기등기 하라고 그래서 국가가 부기등기. 자, 그러면 이전 동그라미. 3번은 이전 동그라미. 이전 동그라미 쳐놨죠. 이전 앞에 뭐가 붙어서? 재산권, 부기등기네. 자, 4번에 저당권 줄쳐놔봐요. 저당권부터 차례예요. 그럼 앞에 뭐가 붙었어? 전세권. 그러니까 그때는 부기등기네. 자, 5번에 회복등기 줄쳐놔봐요. 회복등기. 맨 앞에 가봐요. 전부야, 일부야? 전부. 그래서 언제나 주등기네. 일부가 나오면 그때는 무슨 등기죠? 부기등기. 정답은 5번이 되네. 자, 6번은 다음 중 부기등기 하는 경우가 아닌 것. 그러면 저기 1번에 말소 동그라미. 말소. 1번에 말소 보이죠? 말소는 언제나 주등기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는 거네. 자, 이전 동그라미. 자, 이번에 이전 동그라미. 이제 따져야 돼. 손이 바빠야 돼요.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 저당권. 그러니까 부기등기네. 자, 가등기 상 동그라미. 가등기 상의 가등기. 가등기 상이 포인트예요. 가등기 상의 가등기.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오케이. 자, 가등기 상의 가등기는 부기등기예요. 자, 4번은 특약 동그라미. 자, 특약은 무슨 등기 하라고 그랬어요? 부기등기.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주등기, 부기등기의 관계가 나중에 첫 고비가 됩니다.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7번. 등기 능력이 있는 경우. 1번 조립 동그라미. 정착성이 있어, 없어? 없어. 고로 등기 능력이 없다. 자, 저적점 및 컨테이너, 슬레이트, 지붕주택 등기 능력이 있네. 정착성도 있고, 애기 분단성도 있고, 용도성도 갖췄네요. 정답은 2번이네. 3번에 호텔로 수선되고 해안가 해저면에 있는 안반에 앵커로 고정된 표의조선. 이거는 등기 능력이 없죠. 건물의 용도에 맞지 않으니까. 자, 4번에 주유소 캐노피 동그라미. 캐노피는 뭐예요? 지붕이죠. 주벽이 없네요. 고로 등기 능력이 없다. 자, 5번에 어디가 포인트예요? 오해자. 지붕이 없네요. 그래서 등기 능력이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정착성, 애기 분단성, 연도성. 그걸 끌고 써먹어야 돼요. 자, 8번 봅니다. 자, 하천법상의 하천 등기 줄쳐놔요. 하천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요. 단 용의권은 설정할 수 없죠. 그럼 용의권을 빨리 찾아봐요.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있죠. 그러면 끝에 가서 있다 틀렸네요. 지상권 설정 등기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천법상의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으나 단 용의권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네.
자, 문제 9번과 관련돼서는 문제 9번은 거기 뭐예요? 별표 5개 넣었어요. 자,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배울 거 미리 한번 워밍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다가 여백이 있으니까 요거 한번 써봐요. 자, 이제 세 번째 고비가 왔어. 자, 요 그림이 아마 지긋하게 또 헷갈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9번 바로 옆에 여백이 있으니까 이렇게 딱 정리해서 우리가 한번 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제 세 번째 고비가 왔어요. 이제 고비 다 지났어요. 자, 첫 번째 고비가 가등기고, 두 번째 고비가 부기등기고, 요게 세 번째 고비가 돼요. 다음 주에 할 거. 근데 자꾸 따져야 돼요. 봐봐요. 자, 여기 앞에 봐봐요.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일부. 앞에 뭐가 붙었어요? 부동산. 요 전부 앞에 부동산이 붙었어요. 근데 일부 앞에 권리가 붙었어. 그러면 요걸 뭐라고 그러냐? 이걸 지분이라고 그래. 지분. 권리 일부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부 앞에 권리가 붙었어요. 이거부터 따져야 돼. 이거부터. 자, 그래서 이제 요걸 따지지 않으면 이제 전부 비극이 닥돼.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면 요거부터 연습을 하나 하자고요. 오늘 요거 하나 알고 가는 거 중요합니다. 자, 번호를 일부러 한번 붙여보죠. 요거 1이라고 하고요. 요게 2라고 하고, 요게 3이라고 하고, 4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토지 일부 몇 번? 자, 요거부터 따지는 연습에 일부 앞에 뭐가 토지.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어디에 속해요? 1번에 속하죠. 자, 건물의 전부 그러면 몇 번일까요? 건물의 전부 그러면 몇 번? 2번이 되죠. 부동산 전부라는 거야. 그러면 건물 지분 그러면 몇 번일까요? 건물 지분 그러면 3번이 되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따지는 연습은 다 됐네요. 그러면 사용수익 권능 그러면 5개가 있어. 요 안에서 몇 개가 나오느냐? 1444개 지분이 나와. 엄청나게 나오는 파생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봐봐요. 용익 권능 무슨 수익? 사용수익. 그럼 부동산 일부에 사용수익 가능하잖아. 그럼 부동산 전부 일부 돼요. 부동산 전부에 돼도 돼요. 근데 지분에 대해서 사용수익이 안 돼. 그러면 지분을 하면 공유물 분할 처분이 되거든. 분할 처분이 돼요. 자, 권리의 전부는 사용수익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용익권능은 권리의 일부에 대해서만 안 돼. 권리의 일부에 대해서. 자, 처분 권능이 있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소유권, 저당권, 건저당,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건 부동산 일부에는 안 돼. 왜? 일물일권주의 위배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 됩니다.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어떨까요? 각고를 최초로 개설하죠.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럼 부동산 일부에 개설할 수 없잖아. 부동산 전부, 권리의 일부도 개설할 수 없잖아요. 권리의 전부에 대해서만 개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관련한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놔야 돼요. 근데 여기 이제 전제 요건은 요 2개만 생각하지 말고 요 4개를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복습하려고 미리 예습을 당겨놓은 거야. 워낙 이 부분이 헷갈려 하니까. 그러면 요걸 그대로 가지고 이제 써먹는 연습을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등기사항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일단 계약상 공용 부분 줄쳐놔요. 자, 계약상 공용 부분. 자, 계약상 공용부는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요. 즉 아까 계약상 공용부는 아파트, 노인정과 관리사무실이죠. 등기가 불가능하다 틀렸네. 자, 이제부터 2번부터 따지는 연습을 해. 자, 지상권 줄쳐놔봐요. 자, 지상권은 요거 읽어봐요. 지상권은 무슨 물건? 영입권능이야. 그러면 앞에 가서 따져요. 일부 동그라미. 자, 일부 동그라미. 그러면 한 필의 토지 특정 일부, 부동산 일부네. 그럼 부동산 일부의 지상권 설정 연결은 불가능하다. 어때? X. 가능하죠. 그러면 2번은 X.
자, 3번은 소유권 줄 쳐놔봐요. 소유권. 소유권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핵심 단어는 소유권이에요. 앞으로 가볼까요? 일부 동그라미. 일부 앞에 뭐가 붙어서 토지의 특정 일부. 그럼 요거네, 요거. 봐봐요. 이건 부동산 일부에 처분 권능은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이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어때? X. 자, 그럼 4번에 저당권 줄 쳐놔봐요. 저당권은 처분 권능이 있어. 그럼 앞에 가서 지분 동그라미. 지분은 요거네, 요거. 권리 일부.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야. 요거.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지상 5번 그러면 마지막 따져보죠. 지상권 줄 쳐놔봐요. 지상권. 자, 지상권 줄 쳐놔봐요. 5번 지분에. 그럼 앞에 가서 자, 부동산 일부야 지분이야. 지분에 대해서 지상권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가능이 아니라 불가능이야. 자, 그래서 요 문제 오늘 제일 중요한 문제를 세 문제를 풀어서 자, 주등기, 부기등기 세 문제하고 그다음에 9번 요게 별표가 5개짜리야. 엄청나다. 앞으로 요 문제 9번하고 아까 문제 9번하고 주등기, 부기등기의 관계를 못 풀면 앞으로 영원히 등기법 못 잡아. 아까부터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요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주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10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다음 중 등기 능력이 있는 물건은 몇 개인가? 공유수면화의 토지 X. 바다니까 안 되죠. X. 자, 농업용 고정 동그라미, 온실 동그라미. 자, 정착성, 애기 분단성, 영도성 다 갖췄네. 자, 주유소 편높이 X. 주백이 없죠. 자, 경량철거조는 조립 동그라미, 조립이라는 것은 정착성이 없죠. 그래서 X. 유류 저장 탱커도 등기 능력이 있습니다. 자,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등기 능력이 있어. 자, 방조제 O. 자, 터널 교량 X. 자, 경량철걸조, 경량패널 지분 건축물이네. 정착성, 애기 분단성, 용도성 다 갖췄네. 자, 구조상 공용 부분 줄쳐놓으세요.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 능력이 없죠. 복도나 엘리베이터니까. 자, 하천법상의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사이로를 그 옆에다 써놔요. 이게 저장 창고라고 그래, 사이로. 그래서 사이로는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느냐? 농협협동조합에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로, 저장 창고, 고로 등기 능력이 있다. 그럼 5가 몇 개인지 세어봐요. 6개죠.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죠. 자, 요거 한번 오늘 이제 고빈 어려운 거는 다 나왔어 이제. 주등기, 부기등기 관계, 그 다음에 가등기, 냄새 다 맡았고요. 근데 요게 이제 나중에 문제 따질 때 독해가 안 돼.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려고 워낙 헷갈려 하는 부분이 돼서 다음 주에 이제 시작할 때 요거 복습을 한번 할 거예요. 근데 봐봐요. 맨날 이래요. 어떤 것만 하냐면 봐봐요. 외우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X. 이렇게만 외우지. 요걸 좀 의미를 생각하면서 외우라고. 그러니까 오늘은 미리 요걸 한번 던져놨어요. 그럼 다음 주에 완전하게 이해하면서 우리가 외워서 들어갈 겁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 요거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복습은 문제 10문제만 복습해줘요. 문제 10문제. 그리고 등기 분류와 관련돼서 그거 자꾸 내용에 따른 분류가 뭐냐. 요거는 반드시 머릿속에 입력이 돼야 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와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다음 주에 우리 금요일 날, 다음 주에는 아마 많이 덥대요. 그러니까 자, 요번 주까지만 좀 참으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다음 주 금요일 날 즐거운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